병원 상담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 보호자 성명. 30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장남도, 차남도, 딸도, 세 자녀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날 73세 최순덕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관리 대상이 되었구나.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낮은 신음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최순덕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워 지낸 열흘이었습니다. 낙상 사고라고 했지만 사실 계단에서 헛디딘 것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고 허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퇴원 전 마지막 상담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다른 병실 문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침대 옆에는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병실에는 오전 내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네모난 테이블이 놓인 작은 방이었습니다. 장남 진수, 차남 진호, 막내딸 은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진호는 휴대폰 화면을, 은영은 테이블 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자리에 앉으세요. 사회복지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은 휠체어에서 의자로 옮겨 앉았습니다. 아무도 부축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혼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퇴원 후 돌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사는 서류 몇 장을 펼쳤습니다. 그 중 하나가 테이블 중앙으로 밀려왔습니다. 보호자 지정 동의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그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책임자 성명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중 한 분이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진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은영은 볼펜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저희가 다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시설이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맞아요. 낙상 같은 사고도 그렇고 24시간 관리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진호가 거들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집에서 모시는 게 오히려 위험해요. 저희도 낮에 일하러 나가면 비어 있잖아요. 순덕은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얼굴에는 염려가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말들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서로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무엇을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단 몇 군데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진수가 서류를 접었습니다. 서명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정리하시죠. 가족분들끼리 좀 더 상의하셔서 연락 주세요. 상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덕은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 서류를 보았습니다. 하얀 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빈칸은 누군가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후 순덕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볼 일이 있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순덕은 침대 옆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물컵을 씻고 약 봉투를 날짜별로 정렬했습니다. 간호사가 해주겠다고 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배식 카트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손등, 굳어버린 관절. 73년 동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운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누군가를 돌보는 대신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관리를 받아야 하는 손이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본 그 빈칸이 떠올랐습니다. 책임자 성명. 비어있는 그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류상의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누군가 빠져나간 자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의 발소리도 환자들의 신음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워서 자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워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퇴원 준비 도와드릴게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순덕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순덕은 다시 한번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손으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퇴원 당일 아침, 순덕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마지막 혈압을 재러 왔고 퇴원 안내문을 건넸습니다. 순덕은 침대 시트를 정리하며 열흘간 누웠던 자리를 말끔히 했습니다. 보호자분 오시면 퇴원 수속하시면 돼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어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세 남매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병실로 들어온 것은 은영뿐이었습니다. 엄마, 오빠들은 아래 로비에서 기다려요. 짐 챙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은영은 순덕의 옷가지를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익숙한 듯 그러나 기계적이었습니다. 순덕은 가만히 은영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빠들이랑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먼저 내려가 계셔도 돼요? 은영의 말에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밀어주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보호자분 오시면 1층 원무과로 가시면 됩니다. 순덕은 혼자 엘리베이터 안에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순덕은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구석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복도 모퉁이 너머 자동 판매기 앞이었습니다. 형, 그래도 우리가 직접 모시는 게 맞지 않아요?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너 집에서 모실 거야? 형수 동의했어? 진수가 반문했습니다. 형은요? 장남이잖아요. 장남이라고 다 떠안으라는 법 있나? 우리도 애들 학원비, 대출 이자 내기 바빠.
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순덕은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영이는 뭐래? 은영이? 은영이가 제일 현실적이지. 어차피 여자 혼자 모시기 힘들다고 했어. 시설 보내는 게 낫다고. 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요? 대기가 얼마나 돼요? 3군데 연락했어. 한 곳은 2달 대기, 한 곳은 석 달. 비용은 월 150에서 200 사이야. 3등분하면 한 명당 70 정도 네요. 보험 적용되는 것도 있어. 좀 더 알아봐야 해.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리, 비용, 대기 순번. 숫자들만 오갔습니다. 순덕은 그 숫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의견은 물어봤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물어봐서 뭐해? 어차피 우리 결정 따라오실 거야. 진수의 대답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원무가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자판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캔 음료를 뽑는 소리. 일상적이고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원무가 창구에서 은영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다가가자 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계세요. 금방 끝나요. 은영은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서명란에 이름을 쓰고 날인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적는 란인데 엄마 휴대폰 번호 맞죠? 은영이 물었습니다. 응. 순덕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상담 예약은 제가 해놓을게요. 다음 주 화요일 어때요? 응. 그때까지는 집에서 계셔야 돼요.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들를게요. 은영의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속에는 이미 정해진 결론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수속이 끝나고 4사람은 병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진수의 차였습니다. 순덕은 뒷좌석에 앉았고 은영이 옆에 탔습니다. 진수와 진호는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교통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 동네 슈퍼. 50년을 산 동네였습니다. 차는 순덕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2층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계단이 가팔랐고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단 조심하세요. 진수가 순덕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순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랜만에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였습니다. 열흘 동안 비어있던 공간은 조금 눅눅했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쉬세요. 저희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순덕이 물었습니다. 요양원 한 군데 직접 보러 가려고요. 사진이랑 실물이 다르잖아요. 나도 갈게. 순덕의 말에 3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잖아요. 쉬고 계세요. 저희가 보고 사진 찍어 올게요. 어차피 다 비슷비슷해요. 3사람의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나갔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텔레비전, 식탁, 찬장.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곳이 아직 자신의 집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엄마,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저녁 때 다시 전화할게요.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순덕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반찬통 몇 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은영이었을 겁니다. 순덕은 밥을 데우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만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동네가 보였습니다. 평일 낮이라 한산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 택배 트럭, 길고양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이 일상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안건이 되었다는 것을.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결혼사진, 아이들 돌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순덕은 사진을 도로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가? 저녁이 되어도 자식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몇 통 왔습니다. 요양원을 둘러봤다는 말, 생각보다 괜찮다는 말, 다음 주에 또 보러 가겠다는 말. 순덕는 전화를 끊고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찬을 덜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된장찌개를 데우고 밥을 퍼냈습니다. 혼자 먹을 아침이었지만 손은 예전처럼 움직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덕은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박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병원 간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미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귤과 바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순덕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자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며 장을 보고 반찬을 나누고 손주 이야기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자가 순덕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괜찮긴. 얼굴이 파리해. 밥은 먹고 다녀? 응. 순덕은 짧게 대답하고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은 뭐래? 요양원 보내려고 해. 순덕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미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벌써? 퇴원한 지 하루밖에 안 됐잖아. 다 알아봤더라. 대기 기간, 비용, 방 크기까지. 너는 뭐라고 했어? 미자의 질문에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아. 미자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이 맞닿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 질문은 순덕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젯밤 혼자 던진 질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나는. 순덕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가서는 남편 뜻을 따랐고 아이들을 키우며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자신의 바람을 말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모르겠어. 나한테 뭐가 맞는지. 순덕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해.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 그게 쉽게 되나? 안 쉬워. 근데 안 하면 더 힘들어. 미자는 가방에서 전단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어제 동주민센터 갔다가 받았어. 너 이거 알아? 전단지에는 공동생활주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몇 장과 함께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요양원 아니야. 그냥 집이야. 노인 몇 명이 같이 사는 거지. 서로 도우면서. 미자가 설명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단 안전하고 요양원보단 자유롭대. 관리인도 있고. 순덕은 전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집은 평범했습니다. 2층 주택에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노인 몇 명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가?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 있잖아. 윤지훈.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미자는 전단지를 순덕에게 밀었습니다. 일단 알아놔봐. 선택지가 많으면 마음이 편해. 미자는 1시간쯤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순덕은 혼자 남아 전단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구석구석 읽었습니다. 입주 조건, 생활 방식, 비용.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오후 2시 순덕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계단씩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순덕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윤지훈 사회복지사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윤지훈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구겨진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이거 알아보고 싶어서요. 윤지훈은 전단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동생활주택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두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윤지훈은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곳이 3군데 있어요. 한 곳은 대기가 있고 2곳은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어떤 곳인지 볼 수 있나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방문은 예약하셔야 하는데 사진이랑 자료는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윤지훈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집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어떤 곳은 오래됐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 집은 입주자가 4분이세요. 각자 방이 있고 거실이랑 부엌은 공용이에요. 윤지훈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관리인 선생님이 계셔서 식사 준비 도와주시고 청소도 같이 하세요. 병원 갈 때도 동행 가능하고요. 요양원이랑 뭐가 달라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여기는 시설이 아니라 집이에요. 규칙도 입주자들끼리 정하고 생활도 스스로 선택하세요.
외출도 자유롭고 손님도 부를 수 있어요. 윤지훈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데요. 순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자식분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살 곳을 정하는 건 어머니니까요. 윤지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랑 얘기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제가 자료 드릴게요. 순덕은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느렸습니다. 손에 든 자료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게가 아니라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아까 들렀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응, 산책 좀 했어. 순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몸 안 좋으신데 왜 나가세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일 오빠들이랑 같이 갈게요.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요. 응. 순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든 자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구석 서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식들이 정한 길, 하나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어느 쪽을 가야 할까? 어느 쪽을 갈 수 있을까? 순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제 병원 상담실에서 본 그 빈칸이 떠올랐습니다. 책임자 성명. 비어있던 그 자리. 그 자리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식들 중 누군가. 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쓸 수는 없을까? 내 이름을. 순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나를 맡길 사람을 기다리지 않겠다. 그 결심은 아직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고 두렵고 확신도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순덕은 자신의 선택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요양원 상담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자식들이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려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사흘 전 받아온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동생활주택 안내서였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글을 읽고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결심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윤지훈 사회복지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새벽 4시였으니까요. 저, 최순덕입니다. 사흘 전에 갔던,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많이 급하신가 봐요. 윤지훈의 목소리가 깨어났습니다. 그 집이요. 공동생활주택? 오늘 볼 수 있을까요?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이요? 아,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뭔가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전 8시는 어떠세요? 관리인 선생님께 연락해 볼게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덕은 한참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 순덕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속옷 몇 벌, 외출복 2벌, 두꺼운 카디건 하나, 약 봉지도 챙겼습니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모두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73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젊은 날처럼 단단했습니다. 할 수 있어. 순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7시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씩 천천히 확실하게 내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순덕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공동생활주택 주소였습니다. 메모지를 보며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병원 가세요? 아니요. 집 보러 가요. 순덕의 대답에 기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 낯선 골목. 20분쯤 달렸을 때 택시가 멈췄습니다. 다 왔어요. 순덕은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2층 주택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대문, 작은 마당, 화분 몇 개. 사진에서 본 그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윤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이쪽은 관리인 김선미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선미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들어가 보실래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신발이 4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생활의 흔적이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소파, 식탁, 텔레비전.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방 보여드릴게요. 김선미가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에는 손잡이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순덕은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 방이 비어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지는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김선미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입주하시려면 서류 작성이 필요해요. 아래에서 할게요. 다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식탁에 서류가 놓였습니다. 윤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성함 쓰시고 여기 날짜 적으시면 돼요. 보증금은 200만 원, 월 이용료는 80만 원입니다. 순덕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주자 성명, 빈칸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그 빈칸, 아무도 채우지 않았던 그 자리. 순덕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순덕,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완성한 서명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입주하실 거예요? 김선미가 물었습니다. 오늘이요. 순덕의 대답에 두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이요? 짐은요? 많지 않아요. 가방 하나요. 순덕은 들고 온 가방을 보였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세요?
윤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순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순덕은 2층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약을 서랍에 넣고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는데 집에 안 계세요? 응. 어디 가셨어요? 요양원 상담 시간 됐는데. 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안 갈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 안 가. 다른 데로 왔어. 전화 너머로 당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와 은영의 목소리도 섞였습니다. 어디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공동생활주택이야. 주소 문자로 보낼게. 잠깐만요, 어머니. 순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1시간 후 파란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세 남매가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선미가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세요? 왜 혼자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은영이 따졌습니다. 우리가 요양원 다 알아봤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진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덕은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 분노,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가 안 한 선택을 내가 한 거다. 순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에서 서류에 아무도 서명 안 했잖아. 나를 누가 책임질지, 어디로 보낼지 너희가 정하지 못했잖아. 세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했어. 내 이름으로. 순덕은 식탁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자신의 서명이 있는 입주 계약서였습니다. 엄마,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못난 거 알아요. 근데 이건 너무 뭐가? 순덕이 물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요.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진수가 말했습니다. 너희도 나한테 한마디 없이 다 정했잖아. 요양원, 비용, 일정. 내 의견은 안 물어봤어. 순덕의 말에 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선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얘기하세요. 저는 부엌에 있을게요. 거실에는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진수가 먼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호와 은영도 따라 앉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정말 좋아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내가 직접 봤어. 혼자 사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 요양원보단? 응.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한 거실, 따뜻한 조명, 생활의 흔적들. 우리가 미안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마음은 안 물어보고 우리 편한 대로만 생각했어요. 은영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요. 제가 모시면 제가 다 떠안을까봐 두려웠어요. 진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남이라는 게 무거웠어요. 제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았는데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세 사람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순덕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직접 선택하신 거잖아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선택했어.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올게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진수가 덧붙였습니다. 순덕은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안도와 미안함, 그리고 조금의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 남매는 돌아갔습니다. 순덕은 파란 대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떠맡겨지지 않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순덕은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방 벽에는 응급 연락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선미 관리인, 박미자, 윤지훈 사회복지사. 이름 아래 전화번호가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자식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는 비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빈칸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비어있던 자리, 그리고 이제는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깨달음의 기록이었습니다. 아침 7시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세면을 하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는 김선미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순덕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된장찌개를 저었습니다. 김선미가 밥을 푸고 순덕이 반찬을 날랐습니다. 이 집 된장찌개는 순덕 어머니가 최고예요. 같은 집에 사는 박정자 할머니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맛있게는 못 끓였어요. 윤혜숙 할머니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4명의 노인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고 반찬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대신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순덕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에는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심은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오랜만에 감촉이었습니다. 순덕 씨, 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자가 창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응, 지금 줄게. 순덕은 물뿌리개를 들고 천천히 물을 주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늘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덕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은영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순덕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영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일 사왔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사과요. 고마워.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네요. 엄마 방도 봐도 돼요? 그래. 순덕은 은영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들 좋아. 밥은 잘 드세요? 응. 내가 해먹기도 하고. 은영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순덕은 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 집에 가면 내가 힘들어질 거야. 그래도 아니야.
여기가 좋아. 순덕의 말에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주 올게요. 그래. 천천히 와도 돼. 두 사람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은영은 사과를 씻어 그릇에 담았습니다. 순덕은 차를 끓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사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빠들도 다음 주에 온대요. 응. 엄마, 우리 정말 미안해요. 그때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못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순덕은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나도 안다. 그래도요. 이제는 괜찮아. 나도 너희도. 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덕은 말없이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1시간쯤 후 은영은 돌아갔습니다. 순덕은 대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몸조리 잘하세요. 그래. 너도 무리하지 마. 은영의 차가 멀어졌습니다. 순덕은 한참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 순덕은 김선미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시장이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김선미는 옆에서 속도를 맞췄습니다. 어머니,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세요? 고등어 좀 살게. 고등어요? 좋죠. 두 사람은 생선 가게로 갔습니다. 순덕은 고등어를 골랐습니다. 신선한 것으로 2마리. 상인은 친절하게 손질해 주었습니다. 저녁에 조림해 드릴까요? 김선미가 물었습니다. 내가 할게. 오래간만에 해보고 싶어?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순덕은 고등어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비늘을 긁고 내장을 빼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간장, 마늘, 생강. 냄비에 고등어를 넣고 양념을 부었습니다. 무도 썰어 넣었습니다. 약한 불에 천천히 끓였습니다. 와, 냄새 좋다. 정자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녁 기대되네요. 해숙도 따라왔습니다. 저녁 6시, 네 사람은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나물 반찬. 순덕이 만든 저녁이었습니다. 순덕 씨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정자가 엄지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복 받았어요. 해숙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 배우, 우리 손자 닮았어요. 에이, 우리 손녀가 더 예쁘죠. 소소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밤 9시 순덕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병원 침대에서 본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순덕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곳, 누군가에게 떠맡겨지지 않은 곳, 스스로 선택한 곳. 벽에 붙은 응급 연락처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줄 자식들. 빈 전화번호. 순덕은 일어나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 옆에 작게 썼습니다. 괜찮아.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 스스로 선택했기에 괜찮다는 것. 순덕은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아침이 올 것입니다. 순덕은 일어나 세면을 하고 부엌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김선미와 아침을 준비하고 정자, 해숙과 함께 밥을 먹을 것입니다.
마당에 나가 텃밭을 돌볼 것입니다. 상추를 따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을 것입니다. 가끔 자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순덕은 그들을 반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덕은 이제 알았으니까요. 자신의 삶은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떠맡겨지지 않았고 스스로 떠나왔고 그 선택으로 존엄을 지켰다는 것을. 순덕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파란 대문, 작은 마당, 따뜻한 집. 73세의 순덕이 처음으로 찾은 자신만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덕의 새로운 일상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응급 연락처 종이는 여전히 벽에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줄, 자식들 옆 빈칸. 그리고 그 옆에 쓰인 세 글자. 괜찮아.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스스로 선다는